네, 이번 순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기업에 관한 속속들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취업준비생들에게 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릴까요? 네, 전 펀드 매니저이자 취업 컨설턴트로 각 기업을 탐방한 김종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지요? 눈이 와서 대학생 때 생각도 나고요. 예.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정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들고 나온 기업 어떤 기업이죠? 오늘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를 제가 가져나왔습니다. 인터플렉스. 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인터플렉스라는 회사는 그 영풍 그룹에 속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풍 그룹 하면은 주영풍, 그리고 고려아연, 영풍 정밀이나 영풍 문고 이런 회사가 속한 그룹이고요. 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불리는 영어로 하면 이제 플렉서블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영풍의 자회사인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주 영풍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업력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부품 제조업체인 거죠? 그렇죠. 휴대폰하고 태블릿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 휴대폰을 까보시면 네. 초록색이나 깜장색으로 돼서 이렇게 찰랑찰랑한 필름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부부싸움 할 때 던지면 그런 거 꼭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FPCB라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 예. 회사랑 이제 BH나 플렉스컴 이런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인터플렉스의 첫 출발과 역사도 한번 알아볼까요? 이 회사는 이제 1980년대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연성회로 기판을 제조를 시작을 하였고 그때부터 이제 1980년대에 영풍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플렉스 회사를 가보시면 바로 앞에 코리아 서키트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둘 다 이제 FPCB를 만드는 회사고 네. 전방 이제 납품 저는 삼성이나 이제 애플 이런 회사에 납품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취업 관련된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잘 알려진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이버 연관 검색어에 이제 영풍, 인터플렉스 같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취업 이제 사이트들 보면은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구나 이제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오늘 갖고 나온 건데 일단 이 회사는 이제 2012년에 7,600억 정도의 매출과 500억 정도의 이익을 거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조 가까운 매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봤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전방 업체가 삼성하고 애플이었는데 사실 삼성이나 애플 입장에서 서로 이제 같은 회사가 한 회사 그 두 회사에 납품하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가 그 캐파를 확 늘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확 늘렸는데 이제 한쪽에서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이제 주문량을 줄였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그 고정비 커버가 안 돼가지고 적자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아주 자세한 정보들 많이 네.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전성기인 2012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시가총액 1조까지 갔습니다. 와. 네. 근데 현재는 좀 처참하게 2천억도 안 돼요. 1,700억, 800억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첫날 방송할 때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영업의 레버리지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 레버리지가 큰 업종의 또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상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시가총액 1,800억 정도 되고 있고 5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좀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납품 업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회사네요. 대표적인 회사죠. 그렇군요. 예. 아무튼 그렇다면은 그 동안에 요즘 얘기 말고 인터플렉스의 그 동안의 성장 요인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서 회사를 키워 나갔었나요? 일단 과거에 이제 고성장을 할 때는 사실 FPCB라는 거는 그 필수 부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풍이란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게 사실 뭐 어렵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과거 캐파를 많이 확보를 하고 마침 시기가 좋았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이 회사에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확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재는 아시다시피 갤럭시 S 시리즈 특히 이제 성장 한계에 봉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중국의 중저가 업체들 이런 쪽에 납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신입을 모집하면서 사실 그런 해외 영업 쪽이나 이런 개발 엔지니어 쪽에 이제 중국어나 영어 능통자를 우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중국 업체들, 그러니까 화웨이라든지 뭐 JT라든지 이런 업체들이나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을 향후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플렉스 저희가 이제 지금은 폰이 다 딱딱하지만 향후 최종적인 진화의 끝은 바로 이제 플렉서블 폰일 거예요. 예. 휘어지는. 휘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삼성이 이제 그 전시회 같은 데서 몇 번 내놨거든요. 휘어지는 네. 핸드폰을. 그래서 그게 아직은 이제 양산이 불가능하고 시제품 정도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향후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PCB가 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핸드폰이 휘는데 안에 부품이 안 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연구 개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뭐 이제 공대 졸업하신 분들은 이런 쪽 전공 회로나 이런 쪽 전공하신 분들이 지원하시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인터플렉스 그럼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사실 대졸 초임 기준으로 3,300 정도 받고 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니네요. 네, 많은 편은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그 다른 부품 업체들은 정말 낮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휴대폰 부품 업체가 이 정도 수준이면은 네. 뭐 괜찮다라고 나쁘지 않다. 저는, 예, 나쁘지 않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또 인터플렉스에서 원하고 있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그 휴대폰 부품 업종은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야근이 잦아요. 왜냐면은 초반에 많이 팔아야 되니까 초반에 그 품질 엄청 고생하거든요. 하루에 몇만 대 막 뜯어보면서 이상 없나 다 따져야 네. 되고 캐파 잘 돌아가나 해야 되고 네. 그 매출 뭐 이렇게 핸드폰 갑자기 잘 안 팔리기 시작하면 또 재고 조정해야 되고 이런 되게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업종은 되게 야근이 좀 잦고요. 야근이 많다. 그리고 좀 팀제로 운영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팀끼리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야근을 잘 견딜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일 시켜도 불만 없는 인재 그리고 이 팀워크에 능한 인재 이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채용 절차도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서류 그리고 면접과 최종 합격 이런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의 과정을 예. 거치는데요. 네. 그 이 회사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뭐 면접의 그 기출 문제들을 좀 봤었는데요. 다들 똑같아요. 사실 뭐 자기소개 1분 해라. 뭐 시사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우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꼭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왔는지를 그렇죠. 역으로 물어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업종 특성상 모르면 정말 아예 안 되는 네.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고 들어가야지 네. 회사에 견딜 수 있고 면접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종과 인터플렉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쟁사인 뭐 플렉스컴이나 BH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는 네. 그런 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이 더 좀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인터플렉스에 지원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있으면 좀 하나만 짚어주실까요? 예, 인터플렉스 지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공 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엔지니어 특히 이제 엔지니어 같은 경우 특히 전공 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PCB라는 거는 저희가 뭐 저도 이제 문과 출신이지만 뭐 공대하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뭐 기기하고 다 똑같아 네. 보이는데 네. 세부적으로 보면 되게 다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공을 면밀히 살펴서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회사의 영업의 중심이 이제 중국 쪽이 될 것 같으니까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향후 이제 지원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정보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인터플렉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원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